헤어진 후 상대와 여행 다니고 데이트하고 함께 울고 웃던 추억들 계속 생각나죠? 정말 놓치면 안 될 사람인데 이러면서 새벽까지 제 방법 찾아보고 계실 거예요. 근데 찾아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질투심을 유발해라, 후폭풍을 기다려라, 너어채 써라, 뭐 잔뜩 나오죠. 아니 근데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보면 볼수록 더 헷갈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재회 시도하다가 더 망하는 사람들은 재회 방법을 정말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상황이 어느 케이스인지 분류도 안 해보고 그저 마음이 급하니까 여기저기서 본 방법을 그냥 막 가져다가 쓰니까 망하는 겁니다. 내 병은 장염인데 에볼라 백신이랑 코로나 백신 짬뽕에서 맞는다고 낫는 게 아닐 거잖아요. 재회도 똑같아요. 질투심 유발이 먹히는 케이스가 있고 폭풍을 기다리면 망하는 케이스가 있고 너어톡을 보내면 열리는 케이스가 있고 오히려 그 너어톡 때문에 완전히 차단당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회 가능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그리고 내 상황에 맞게 재회하는 방법까지 쫙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엔 단호한 거절, 진짜 심리까지 멘트별로 알려드리니까 끝까지 집중. 재회 시도하다가 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1번째, 남의 성공 공식 복부? 여러분, 이런 후기 많이 보셨죠? 저는 한 달 동안 연락 안 했더니 전 애인이 먼저 연락 왔어요. 이 너어톡을 보내고 상대가 바로 만나자고 했어요. 다들 그러면은 오케이 너어톡 써보자 싶어서 나도 한 달을 기다리고 그 사람에게 먹혔다는 문장을 내 전 애인에게도 그대로 써서 보내봐요. 근데요, 다른 회사에서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회사 이름만 바꿔서 제출하면 다른 회사에서도 합격할까요? 아니죠. 회사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르고 떨어뜨리는 기준도 달라요. 하물며 사람 마음은 어떻겠어요. 누군가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공백기가 내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사람도 결국 이 관계에 놔버린 거구나, 이런 확신을 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먹혔던 긴 공감문이 이미 지쳐있는 상대에게는 또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길게 보내네, 이런 부담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질투심 유발은 상대가 원래 질투랑 집착이 있는 편이었다, 내 빈자리를 느끼고 있었다, 그런 가능성 있을 수 있습니다. 신뢰가 깨져서 헤어진 게 아니라는 전제 하에요. 신뢰가 깨졌으면 혹은 상대가 회피형이면 무조건 절대 써서는 안 되는 독극물이 질투심 유발이에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와, 이별은 조상신이 도왔네 이러고 두 발 뻗고 잘걸요? 오늘부터? 나랑 이별한 걸 이불킥하면서 잠 못 이뤄도 모자랄 판에 이런 그림은 절대 원하지 않으시죠? 자,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캡처 지금 꼭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재회 공식은 정답지가 아니라 처방전이에요. 똑같은 약도 누군가에게는 치료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부작용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진단도 안 받고 남이 먹고 나았다는 약부터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그 나았다는 병이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요. 그러니까 공백기든 너어톡이든 후폭풍 자극이든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봐야 돼요. 상대가 지금 나를 그리워하는 상태인지, 나에게 지쳐서 방어부터 올라오는 상태인지, 아니면은 이미 감정을 정리하고 무관심 영역으로 넘어간 상태인지. 요 상태값이 다르면 같은 행동도 최악의 결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요즘 뒤늦게 다시 유행하는 노컨택, 이런 방법은 진짜 안 먹히는 거 아시죠? 특히 MZ세대 이후부터는 연애가 이전 세대랑은 다르게 진짜 모든 게 빨라서 이별 후 바로 다음 연애 넘어가는 속도가 정말 빨라요. 시간 준다고 방치하는 건 오히려 상대한테 다른 사람 사귈 시간을 벌어주는 것밖에 안 되는 경우가 진짜 많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재회 시도하다가 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2번째, 전략이 아닌 결국 자기 감정? 혹시 지금 이런 문장 써놓으신 분 계신가요?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 이번 한 번만 기회를 줄 수 없을까? 아니면 술 한잔하고 전화 한번 할까 고민하거나 답장이 왔다는 이유로 옳았구나 하고 대화를 계속 이어가려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면 안 된다는 건 머리로는 알죠. 근데 자꾸 연락하고 문장을 고치고 또 고치고 상대의 에센스를 자꾸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재회에서 가장 큰 적은 상대의 회피 성향도 아니고 옆에 생긴 새로운 사람도 아니에요. 바로 내 안의 불안이에요. 여러분은 상대가 너무 소중하니까 진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붙잡지 않으면 상대가 영영 떠날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생기기라도 하면 정말 완전히 끝날 것 같으니까요. 그 마음은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의 진심과 상대 입장에서 보여지는 내용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은 너를 잃고 싶지 않아 라는 마음으로 보내지만
상대 입장에서는 이렇게 번역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불안하니까 너가 내 불안 좀 해결해줘. 왜 이렇게 읽힐까요? 상대가 이미 여러분을 내 감정보다 자기 감정이 먼저인 사람, 다시 만나도 결국 똑같이 날 힘들게 할 사람, 이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와중에 또 자기 감정대로만 행동하는 걸 보인다. 내가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는데 결국 또 자기 힘든 얘기만 하네. 요 판단만 추가되는 거죠. 근데 사실 불안함은 그냥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에서 세 가지가 안 보일 때 커져요. 첫 번째, 내 현재 상태값. 우리는 진짜 왜 헤어졌는가? 두 번째, 재회한 이후의 구체적인 그림. 상대가 나와의 미래를 왜 불안하게 봤고 그 미래를 어떻게 다르게 보여줄 건지. 세 번째, 현재에서 그 미래까지 가는 재회 로드맵. 무엇부터 해결을 해야 하고 나는 지금 그 과정에 어디쯤 와 있는가. 게임으로 따지면요, 내 캐릭터가 몇 레벨인지, 전체 맵에 어디쯤에 있는지, 앞에 있는 상대가 보스몹인지 쪼렛몹인지도 모르는데 불안하다고 스킬부터 타다다다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계속 내가 뭔가 시도한다 느낌은 들죠. 근데 사실 전략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그때 내 불안을 줄여줄 행동만 선택하고 있을 뿐인 거죠. 결국 그건 전략이 아니라 돌발 행동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 회에는 약간 건방질 정도의 중심이 좀 필요해요. 아니 쌤, 매달려도 모자랄 판에 건방지라고요? 자,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반응 하나에 내 판단과 행동을 전부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내 불안은 내가 관리를 하고 상대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은 뭘지 이걸 차분하게 보세요. 상대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뭘까요? 그저 따뜻한 위로일 수도 있고요. 당장 결혼까지 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확신일 수도 있어요. 혹은 함께 있으면 성장할 수 있겠다.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을 원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필요로 하는 거. 아마 최근에 내가 전해주지 못했던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상대가 다시 나를 필요로 하는 그림도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단 그게 가능한 척만 하면 안 돼요. 내가 실제로 그런 존재가 되셔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그 감정이 움직이는 원리는 의외로 단순해요. 나와 함께 있을 때 행복, 안정감, 성장처럼 얻는 것이 크면 마이너스했던 호감도 올라오는 거고요. 대화할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혔고 내 감정을 자기가 계속 감당하는 게 너무 버겁고 함께할 미래가 불행하게 느껴지면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사랑했어도요. 왜? 결혼이 현실이듯 연애도 현실이니까. 처음에는 분명 날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 지금은 떠나고 싶어 한다. 왜일까요? 그건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에게는 이 관계에서 자기가 얻는 것보다 감수해야 되는 비중이 훨씬 더 커졌다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재회는 나 아직 너 좋아해. 이걸 증명하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 생각 그대로라면 재회는 정말 절대 못하세요. 설령 재회했더라도 금세 또 이별로 아파하실 겁니다. 그럼 뭐를 해야 될까요? 딱 한 가지만 깨부수면 돼요. 상대 머릿속에 있는 사람은 안 바뀌어. 다시 만나도 똑같을 거야. 이 사람은 내가 필요한 걸 줄 수 없어. 요 방어 논리. 그래서 그저 말뿐인 너가 힘들었겠다. 네가 많이 지쳤겠다. 이런 단순한 공감만 하는 건 재회에 득이 되지 않는 거고요. 제대로 된 연락에는 상대가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을 기대했지만 받지 못했는지, 다시 만나면 뭐가 또 반복될 거라고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필요로 하는 소구점은 뭔지까지 들어있어야 돼요. 그래서 재회할 때 다들 너톡 보내시는데요. 근데 이거는 너를 설계는 연락술에 총칭을 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이게 분류명만 35가지가 있어요. 즉 이별이라는 상황은 비슷할지라도 상황, 그리고 대화 주체 성향에 맞게 사실 설계 자체가 달라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같은 회피형에도 전부 달라요. 칭찬과 인정을 원하는 사람이 있고 부담 없는 관계라는 확신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성취 지향적인 사람이라면 자기 삶의 목표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공포회피형이면 자극보다 안전기지로 느껴지는 게 사실 먼저고요.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한 건 위로였는데 쓸데없이 미래계획만 늘어놓는다거나 현실적인 결혼 문제로 떠난 건데 보고 싶어, 사랑해 이런 것만 반복한다면 이거는 자물쇠를 내가 열고 싶은데 자꾸 안 맞는 열쇠만 들이대는 꼴인 거예요. 아무리 진심이어도 이건 빗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연락하기 전에 메모장에 요 3문장부터 적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비어있다면 지금은 그냥 절대 보내시면 안 돼요. 그 연락은 재회 연락이 아니라 내 불안을 상대한테 떠넘기는 행동일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이미 연락 문장을 써놓으신 분들은 일단 보내기 전에 멈추세요. 오히려 망한 연락이에요, 그거는.
자, 그러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헤어진 이유 자체도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두 사람의 마지막 갈등 소재예요. 소재가 뭐뭐였는지, 어느 기간 동안 주고받은 대화인지, 여기서 관점이 어떻게 갈리는지, 또 어디서 대화가 안 통했는지, 사실 상대가 바란 모품 답안은 뭐였는지 자체를 쫙 짚어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현재 연락 상태. 2달간 끊겨 있었다. 그러면은 같은 내용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말 제한이 많아요. 근데 오늘도 연락이 오갔다? 그럼 형태상 매우 자유로워지죠. 장문이든 용건만 띡 보내든 상대 반응은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거니까요. 혹시 틀려도 바로 대처가 가능하죠. 핵심은 상대가 관계에서 가장 원했던 게 뭐였고 여러분이 최근에 무엇을 주지 못했는지 이것까지 같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연락 하나 만드는데도 고려할 게 많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만 달라져도 연락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황이별이다. 그러면 보통 그 사람의 상황에서도 가능한 연애의 형태를 제안을 해주는 게 필요해요. 단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일 테니까 상대의 피해의식을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게 진짜 핵심이고요. 근데 연락을 우리가 100점짜리로 잘 만들었다고 할게요. 근데 만약 부모님 반대가 추가돼 있다. 그럼 상대는 바로 묻겠죠. 하지만 부모님이 반대하시잖아 라고요. 심지어 최근에 이성이 생긴 것 같은 프사가 올라왔다면 나 이제 만나는 사람 있어.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상황이별이라고 해도 이렇게 조금씩 디테일이 다르니까 이게 그에 맞게 내용이 달라져야 그 사람의 핑퐁을 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핀트가 진짜 조금만 달라도 이별한 사람은 금세 차가운 표정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상대 상황이 아니라 이게 우리 입장이 다른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로 현재 상황에 딱 맞는 너톡을 보냈는데 상대가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화를 버럭버럭 내는 거예요. 담당쌤이 너무 이해가 안 가서 혹시 저한테 말씀 안 하신 거 있냐고 내담자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제가 바람 피워서 헤어졌던 거예요, 선생님. 너무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라고 그제서야 털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 상담할 때 아니 그걸 지금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화내는 걸 현장에서 봤거든요. 근데 그래야 돼요. 진짜 피땀 눈물 다 갈아서 너톡을 만들어야 되는데 똑같은 상황이라도 내가 바람을 피웠는지 집착을 했는지 부모님께 막말을 했는지 등등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말은 진짜 그냥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쌤 진짜 다 맞는 말씀인데 어떤 연락이 너는 안 바뀐다 라는 상대의 생각을 뒤집을 수 있는 건지 저는 감이 안 와요. 여러분들 계시죠? 지금 상황 여기 아래 고정 댓글 링크 쪽으로 좀 자세히 알려주시겠어요? 찬찬히 보고 카톡으로 같이 의논해드릴게요. 재회 시도하다가 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세 번째, 상대의 반응 하나가 다가 아닌데 상대가 답장을 보내면 재회 가능성이 높아진 걸까요? 반대로 일십을 하면 정말 끝난 걸까요? 아니요. 상대의 반응과 상대가 내린 관계의 판결은 완전히 달라요. 실제로 이건 최근에 제외하신 분이 후기에 남겨주신 건데요. 저는 일십을 거절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상대방은 망설이고 있었더라고요. 센 말대로 상대는 고민하고 있었죠. 의외로 제외 과정에서 상대 움직임은 평소랑은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의외는 아니죠. 사귈 때 그 사람이 아니니까요. 연락 텀도 며칠씩 걸리기도 하고요. 그걸 일십으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속만 쓰려요. 심지어 어제까지 잘 놀고 들어간 사람이 오늘 아침엔 차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흔들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 심리 진짜 제일 직전에 정말 중요한 건데 꼭 알아야 되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요. 실제로 답장을 했어도 죄책감 때문에 그냥 예의상 답장한 걸 수도 있고 싸우면 귀찮으니까 그냥 적당히 받아주는 걸 수도 있어요. 반대로 답장이 없어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거나 화를 참고 있거나 또 대화가 길어질까봐 일단 멈춰있는 걸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답장 하나에 취해서 달려들고 일십 하나에 무너져서 전략을 그냥 전부 바꿔버려요. 이래가지고는 일관성을 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바뀌긴 바뀌네. 이런 확신을 주려면 일관성이 제일 중요한 거네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단지 상황이 닥쳤으니까 그냥 그때그때 단세포 생물처럼 반응만 하는 거거든요. 내 기준은 없고 상대가 오늘 차갑냐 따뜻하냐 요거에 따라서 계속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대는 여러분한테서 변화나 안정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여전히 내 반응 하나에 흔들리는구나 이런 확신만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연애 상대로는 진짜 재미없기도 하고요. 자, 이제 진짜 많이 듣는 거절 멘트별로 확인해야 할 판단 먼저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와서 미안할 게 뭐 있어.
요 말을 들으면 아, 사과하지 말라는 건가 싶죠? 근데 핵심은 사과 자체가 싫다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지금 와서 반복하는 사과가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뜻에 가까워요. 이미 상대는 혼자 고민하고 혼자 버티고 혼자 입에 결론까지 내렸죠. 그래서 이때 필요한 거는 사과 횟수가 아닙니다. 상대가 당시 어떤 감정을 겪었는지 정확하게 읽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는 사실 그때 내가 또 크게 반응할까봐 하고 싶은 말도 못했겠더라. 연인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속상했지? 내가 안 들어줄까봐? 이런 식으로요. 단 요거도 사실과 맞을 때만 써야 돼요. 틀린 감정을 아는 척하면 공감이 아니라 또 다른 답답함이 되는 거니까요. 두 번째,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위로처럼 들리죠. 나를 배려해주는 말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 말은 때로 이제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고 싶지 않아. 책임지겠다는 말로 다시 관계를 잡으려 하지 마 라는 관계 종료 의사가 섞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니야 내가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요 상대는 더 밀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필요한 거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왜 두 사람이 반복해서 같은 지점에서 깨졌는지 그 구조를 이해를 했다는 근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겠어? 갈등이 생길 때 너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도 내 말 듣고 먼저 다가오려는 노력도 많이 해줬잖아. 나도 그에 맞는 노력은 더 해줬어야 되는 것 같아서 둘 다 서투르고 부족했지. 왜 지치는 구조가 반복됐고 사실 어떤 열린 결말이 있었을 수 있는지 짚어줘야 상대도 처음으로 아, 이 사람 이제 문제를 다르게 보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기회는 충분히 줬다고 생각해. 이건 정말 중요한데요. 이 말을 하는 순간 상대 머릿속에는 과거에 참고 넘겼던 장면들이 쭉 돌아가고 있어요. 그때도 말했어. 그때도 기다렸어. 그때도 믿어봤어. 즉, 이 말은 나는 이미 끝까지 다 해봤어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아니 이번엔 진짜 다를 거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들릴까요? 그래서 이때는 기회를 요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상대는 이미 다 판단을 한 거잖아요. 나는 기회를 충분히 줬다고 상대의 정해진 결론을 자꾸 부정하려고 때를 쓴다면 처음엔 그냥 헤어진 연인이었는데 이제는 애만도 못한 사람으로까지 내 격이 강등하는 거예요. 재회는 품격이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잃어도 제발 품격은 잃지 마셔야 재회가 돼요. 재회가 되더라도 의리 안 되고요.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번 기회를 줬잖아 라는 말도 안 나올 만큼 내가 굉장히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변화 레벨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번째, 기다리지 마. 부담스러워. 정말 날 생각한다면 연락하지 마. 직접 들었다고 생각하면 진짜 숨이 턱 하고 막히죠. 만약 이 말을 들었다면 절대 금기사항이 있어요. 절대. 숨은 의미를 찾아내겠다며 계속 집착하는 거. 이거 진짜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선 상대가 지금 현재 연락 중단을 요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감정이 남아있든 없든 그 경계 자체는 존중을 해야 돼요. 그래야 다음 기회를 만들어 볼 여지를 남겨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매달린다. 그러면은 남아있던 감정까지 함께 꺼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연락은 절대 멈추세요. 연락을 멈추는 기간엔 이제 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나비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건 멈춘 게 아니라 나비로 변하기 위한 거잖아요. 즉, 내 관점부터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돌리셔야 돼요. 상대를 어떻게 흔들지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상대는 왜 나와의 관계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지, 그 문제가 실제로 달라졌다는 근거, 이걸 보여줄 준비가 됐는지 요거부터 보셔야 돼요. 상대가 먼저 통로를 열거나 연락을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다시 생겼을 때도 요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같은 관계로 되돌아가지 않으니까요. 자, 오늘은 재회 시도하다가 오히려 더 망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 함께 쫙 짚어드렸는데요. 재회를 잘하는 사람은 정답 행동을 빨리 찾는 사람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자기 상황부터 정확히 분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상대에게 들었던 단호한 멘트 있으시면 댓글에도 남겨주세요. 그 말이 단순한 거절인지 어떤 관계 판단이 담긴 말인지 다음 콘텐츠에서 또 더 자세히 다뤄볼게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 진심으로 응원 드릴게요. 안녕!